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챕터 3 Fundamentals of Inviscid Incompressible Flow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네 가지의 Elementary Flow라는 것을 배울 건데 지금 여기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Uniform Flow라는 게 있고요. Source and Sink, Doublet, Vertex Flow 네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조합을 하면 어떤 유동의 어떤 흐름을 묘사할 수 있는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3.9 Uniform Flow, Our First Elementary Flow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총 네 가지의 Elementary Flow를 고려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쉬운 Elementary Flow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Uniform Flow라는 것,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유착 때도 다뤘을 거고 그 다음에 항공우주 결혼 때도 사실 유니폼 플로어라고 해가지고 어떤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와 그러니까 동일한 속력과 방향을 가지는 그러한 유동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10m/s, 여기서도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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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s 같은 방향, 같은 크기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유동을 우리는 유니폼 플로우라고 하죠. 한글로는 균일 유동, 균일 또는 균일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든 똑같은 속력과 방향을 가지는 유동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v infinity라는 값을 가지고 v infinity라는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유동의 x 방향의 성분은 V 인피니티일 거고요. 왜냐면은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X축 방향으로의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라고 봤을 때 X축 방향의 속력은 V 인피니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의 속력은 위쪽 방향, 수직한 방향인데 수직한 방향에 대해 속도 성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두 개는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 될 거고 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던 벨로시티 포텐셜 내용과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이 U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X의 라운드 파이, 그죠?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Y의 라운드 파이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요것과 요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수식을 좀 잘 적용해가지고 밑에 있는 수식들을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로 이 수식부터 봅시다. 그러면은 라운드 x, 라운드 파이가 v 인피니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쪽을 x축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또는 얘를 이렇게 봅시다. d 파이는 v 인피니티의 dx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라운드랑 d랑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 얘는 상미분에 대한 개념이고 얘는 편미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편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텀을 또는 여기 있는 요 텀을 오른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부정적분을 해봅시다. 학생들도 알다시피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없는, 그죠?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이고, 그러면 적분했을 때 얘는 d 파이를 적분한 것이니까 그냥 파이가 나올 거고, v 인피니티라고 하는 요 값은 어느 위치에서든 여기든 어느 위치에서든 똑같이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v 인피니티 그다음에 인테그랄 dx니까 그냥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적분 상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적분 상수를 생각했을 때 일단 x에 대한 변수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수일 수도 있고 변수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x에 대한 변수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상수 또는 y에 대한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y에 대한 함수일 거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붙여봅시다. 이게 요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요 텀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라운드 y의 라운드 파이가 0. 그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d 파이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을 인테그랄 취해 주면은 얘는 파이, 그 다음에 얘는
뭐 컨스턴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상수값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y에 대한 0d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y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의 적분상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상수거나 아니면 x에 대한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함수라고 가정해가지고 gx라고 봅시다.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해가지고 이런 수식을 만들었고요. 얘를 y에 대해서 적분해서 이런 수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은 파이, 그러니까 똑같은 밸런스 포텐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과, 그러니까 요 수식과 요 수식은 완벽하게 동일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하나의 벨로시티 포텐셜을 단순히 x에 대해서 접근하고 y에 대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일시 보면은 얘가 x에 대한 함수, 얘가 y에 대한 함수. 그다음 여기서는 얘가 x에 대한 함수, 얘는 y에 대한 함수는 아니지만 컨스턴트 값. 그러면은 자, 이 양쪽 두 개가 이 텀과 이 텀이 완전하게 동일하려면 gx라고 하는 성분이 v 인피니티 x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fy라고 하는 성분이 함수가 컨스턴트 값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이 컨스턴트 값이 요거 gx가 요거.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요건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 fy라고 하는 게 컨스턴트 값이랑 동일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봐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컨스턴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영역, 우리가 어떤 위치를 보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어느 위치에서든지 간에 똑같은 어떤 상수값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얘는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무시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퀴포텐셜 라인을 그린다고 했을 때 얘가 파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파이가 2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1이라고 컨스턴트 값으로 정할 수 있는 라인, 이퀴포텐셜 라인. 그 다음에 얘는 파이가 2라고 되는 정의되는 라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체의 움직임은 파이가 1인 데서 파이가 2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파이의 값의 차이에 의해서 유체가 움직이고 유체의 속도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사실 이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영역에서 완전히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얘는 크게 차이가 없죠.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는요 1 더하기 1이고요. 여기서는 1 더하기 2예요. 2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은 차이는 사실 뒤에 있는 컨스턴트는 크게 의미가 없고 앞에 있는 이 차이 값만 가지고 그죠? 파이 2 마이너스 파이 1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뒤에 있는 컨스턴트가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값인 컨스턴트 값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텀을 그냥 날려봅시다.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y 축으로 정의가 된 것인데 이것을 r 세타 축으로 바꿔봅시다. r 세타 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x축, y축, r축, 세타 축인데 지금 이 x라고 하는 것, 요 x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얘가 r이고요. 얘가 세타라고 했을 때 x는 r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코사인 붙여서 그래서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그죠? 우리 극좌표계 r 세타라는 극좌표계에서 정의되는 벨로시티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이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용해서 우리는 유니폼 플로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벨로시티 포텐셜과 스트림 펑션은 서로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U는 라운드와의 라운드 스트림 펑션. 그 다음에 V는 마이너스 라운드 X의 라운드 스트림 펑션.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건데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U는 V 인피니티, V는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U는 V 인피니티, V는 0. 물론 여기 0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0이든 0이든 똑같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요거 얘를 x에 대해서 접근하고 얘를 y에 대해서 접근한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를 y에 대해서 얘를 x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접근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요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거치면은 스트림 펑션은 v 인피니티 y라는 값이 y라는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아까 이 y, 그러니까 여기 x를 r 코사인 세타로 바꾼 것처럼 이만큼이 y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r 세타라고 했을 때 y는 r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 주면은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스트림 펑션과 그 다음에 velocity potential은 이걸로 보시라고 잠깐만요. 다시 스트림 펑션이랑 velocity potential은 서로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라인과 그러니까 스트림 펑션이 동일한 그러니까 스트림 펑션이 컨스턴트한 어떤 하나의 라인을 그렸을 때 그 라인을 우리는 스트림 라인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퀴포텐셜 텐셜 라인이라고 해서 동일한 벨로시티 포텐셜 값을 가지는 위치를 라인으로 선으로 쭉 이어 놓은 것이 이퀴포텐셜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인이 서로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체가 흘러가는 것에 평행한 방향으로 스트림 라인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얘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퀴포텐셜 라인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퀴포텐셜 라인의 어떤 그 값의 차이, 파이 값의 차이에 의해서 유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스트림 라인과 이퀴포텐셜 라인은 서로 수직인 상태다라는 얘기를 설명했었습니다. 그거를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스트림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유키 포텐셜 라인.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수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니폼 플로가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이 X축을 따라서 흐르는 유니폼 플로에 대한 벨로시티 포텐셜과 그다음에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circulation을 한번 볼게요. 한글로는 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circulation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적분을 하기는 하는데 그 적분에 대한 경로가 패곡선, 그죠? closed loop 또는 패곡선의 표현을 써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요걸 봅시다. 요렇게 요 라인을 봅시다. 그러면은 요 C라고 적혀 있는 요 커브에 따라서 요 라인을 따라서 선적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서큘레이션에 대한 정의 자체가 하나의 패곡선이 있는데 이 패곡선을 따라가면서 벨로시티 값을 적분하는 거죠. 적분하는 형태를 우리는 서큘레이션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요거다라는 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고 그래서 요 마이너스 일단 생각 안 하고 요것만 한번 보면요. 뭐냐면은 벨로시티 벡터랑 그 다음에 DS라고 하는 것은 그 라인, 인테그랄, 그러니까 적분하고 있는 그 선의 그 미소 길이를 얘기하죠. 예를 들면은 요만큼 요 길이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미소 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기는 하지만 똑같은 방향으로 요만큼의 길이만큼 미소 길이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또는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요 라인 네 개의 라인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커브 C라고 하는 이 회곡선은 이 라인 플러스 이 라인 플러스 이 라인 플러스 이 라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벨로시티 벡터랑 이 ds 벡터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인 ds 벡터와의 내적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적을 적분하는 것인데 일단 내적부터 해봅시다. 뭐냐면은 이쪽 방향에서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그 회곡선을 그린다고 쳤을 때 일단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벨로시티 벡터는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이 ds 그 길이에 대한 벡터는 이쪽 방향. 그러면 이 두 개를 이 두 개를 덧 프로덕트 또는 내적을 하게 되면은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완전히 수직한 방향이니까. 그죠? 그래서 v ds라고 하는 요 수식을 봤을 때 여기서는 값이 0.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ds의 방향이 요거, 그 다음에 벨로시티 방향이 요거 두 개의 수직이니까 여기서도 0. 그 다음에 여기서는 ds의 방향은 이쪽 방향, 그 다음에 벨로시티 방향이 이쪽 방향. 그럼 두 개를 내적을 하면은 v 인피니티 이만큼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과는 아래쪽이 좀 다른데 위쪽에서는 이 라인, 이 길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고요. 이렇게 회곡선이 돌아간다고 치면은 아래에 있는 이 라인은 이쪽 방향으로 그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이 라인의 길이 방향, 이 라인의 이 L이라고 하는 값에 또는 이 라인의 방향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V 인피니티에 대한 값은 이쪽이고, 그러면 두 개를 내적하면 마이너스 값이 붙겠죠. 그죠? 마이너스 값이 붙을 거고, 그 다음에 크기는 V 인피니티의 이만큼 L.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네 가지 라인에 대한 벨로시티와 이 길이 벡터의 내적의 합인데 그것을 수식으로 전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이쪽 방향, 얘가 이쪽 방향, 얘가 얘가 이쪽 방향, 얘가 이쪽 방향, 얘가 이쪽 방향이겠네요. 왜냐면은 플러스 h 마이너스 h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건 네 가지를 다 더했을 때 보면은 일단 얘는 0, 얘 0이니까 상관없고 얘랑 얘를 봤을 때 크기는 같고 방향성이 다르기 반대이기 때문에 적분값은 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circulation이라고 하는 것, 이 정의에 있어서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0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0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인테그랄을 우리가 지난번에 수학적인 어떤 정의에 의해서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그냥 설명을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 인테그랄이 하나만 있는 요거를 두 개의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요 내용을 이렇게 컬을 취해주는 요 값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위쪽에 감마 값은 0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니까 이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마는 마이너스 서피스 인테그랄의 커 v 그 다음에 거기다가 ds를 적분한 형태. 대신에 여기서 말하는 ds는 라인의 길이, 미소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하나의 서피스의 요만큼 조그만한 미소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차이가 있는 거고. 어찌됐건 이랬든 저랬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마 값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도 0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서피스 인테그랄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이 안에는 얘가 0이면 되죠. 그죠? 얘가 0이면은 서피스 인테그랄을 수행하더라도 그 값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니폼 플로우에 대한 서큘레이션을 고려했어요. 지금은 회곡선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든 어떤 상황이 든지 간에 이 유니폼 플로우 안에서
이 폐곡선을 그리게 되면 어떤 라인을 따라가든지 간에 결국에는 서큘레이션 값이 0이 됩니다. 근데 이걸 라인 인테그랄을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꿔가지고 한번 보면은 다른 건 똑같은데 v 벡터가 컬 v 벡터로 바뀌게 됐고, 근데 얘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감마 값이 애초에 0이 돼야 되자 보니 이 수식은 0입니다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식이 0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애초에 컬 v 값이 0이면 되죠. 0이고 얘를 적분하면 당연히 0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컬 v 벡터는 0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도출할 수가 있고, 이거 어디서 봤냐면은 우리가 유체가 로테이셔널 플로우인지 아니면 일로테이셔널 플로우인지를 고려할 때 만약에 컬 v 값이 0이다 그러면 이 유동은 일로테이셔널 플로우 비회전 유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컬 v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이 유체는 회전성 유동이다 또는 그 로테이셔널 플로우다 라고 고려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더라도 이 감마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감마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값을 요 수식을 가지고 봤더니 이건 유체 자체가 일로테이셔널 플로우임을 가정하는 거네. 그죠? 이 수식 자체가 유체가 일로테이셔널 플로우임을 가정할 수 있다라는 거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이 서큘레이션이라는 것, 요 유니폼 플로우에 대해서 서큘레이션을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마주했던 건 뭐냐면 이 유니폼 플로우가 일로테이셔널 플로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것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10 source flow, our second elementary flow입니다. 일단 source라는 것과 sink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한번 정확히는 물리라고 하기 좀 그렇고, 왜냐면 이게 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쨌건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sourc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그 source 또는 source 코드 이런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생성되거나 생산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유동 또는 유체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소스 플로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이런 점이 있는데요. 이 점에서부터 이 레디얼, 그러니까 이 반경 방향, 그러니까 이 바깥쪽 방향으로 유체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치 예를 들면 분수 같은 거 보면 분수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한 구멍에서부터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위쪽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점 있을 때 가로축 방향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리고 그 방향성은 레디얼, 그러니까 반경 방향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유동을 우리는 source flow라고 얘기할 겁니다. source flow. 그래서 한 점을 기준으로 레디얼 방향으로 나오고요. 그 세타 방향, 그러니까 그 폴라 코디네이트 극적 표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유동은 없고 무조건 앞쪽으로 뻗고 있는 유동만 발생하는 그런 유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반경이 있는 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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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치에서는 동일한 반경 방향으로의 속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유동을 우리는 소스 플로우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없죠. 그죠? 하나의 점이 있는데 하나의 점에서 유체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수학적으로 이런 유동이 있다라는 걸로 그냥 가정 또는 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싱크 플로우는 소스 플로우의 반대입니다. 얘는 이 점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오는 그런 유동이고, 싱크 플로우는 이 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블랙홀처럼 한 점이 있는데 이 점으로 유체를 막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 또는 우리가 배수구에 이제 그러니까 물이 채워져 있다가 배수구를 열면은 그 배수구 쪽으로 물이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물론 걔는
이 레디얼, 그러니까 반경 방향으로의 속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한 점으로 유체가 빠져나가는 그런 유동을 우리는 싱크 플로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솔트 플로우랑 싱크 플로우는 서로 반대 개념이죠. 솔트는 바깥으로 퍼져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싱크는 그 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셀타 방향, 그러니까 회전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유동은 없고 다만 수직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쭉 그어진 이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이 반경 방향으로만 동력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레이디얼 방향으로의 VR, 레이디얼 방향으로의 마이너스 VR. 그래서 똑같은 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속도는, 그 속력의 크기는 얘는 플러스 R 방향으로 바깥으로, 얘는 마이너스 R 방향으로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형태로 모델링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스 플로우, 싱크 플로우에 대한 벨로시티, 그러니까 속력을 한번 보면은 일단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유체는 R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세타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속력 성분은, 속도 성분은 제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레디얼 방향으로의 벨로시티를 보면요. 지금 R분의 C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때 C는 컨스턴트한 값인데 어떤 값이 될지 몰라요.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위치, 어떤 R 방향으로의 거리, 어떤 세타 방향으로의 거리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어떤 위치에서든 똑같은 값을 가지는 컨스턴트한 값이 분자에 있고요. 그다음에 분모에 보면은 R분의 1이 있어요. R분의 1.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유체가 이렇게 흘러나갈 거잖아요. 유체가 이 점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라고요. 이렇게 막 퍼져나갈 거라고요. 근데 이 퍼져나가는 이 거리에 따라서 이 방향, 이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속력이 점차 느려진다라는 겁니다. 느려진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 유체가 예를 들면 물이라고 칩시다. 물이 여기서부터 뿜어져 이렇게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는데 그 뿜어져 나가는 속력이 완벽하게 여기도 똑같을까요? 계속 여기서 나가긴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물이 이렇게 분출돼 가지고 나가긴 나가는데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그 R 방향으로의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속력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도 1m/s, 1m/s, 1m/s 이렇게 빠져나갈까요?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속력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점차 가면 갈수록 이 퍼져나가는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여기서는 요만큼만 채워지는데 이만큼의 어떤 물의 그 질량유량이 여기서는 요만큼, 여기서는 이만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훨씬 느려져야 할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유착학 때 질량 유량이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유체의 질량, 그죠? 단위 시간당 변화하는 또는 시간당 움직이는 질량을 우리는 질량 유량이라고 해서 m 다수로 표현했는데 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밀도고요, 속력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속력이 이쪽 방향, 그리고 면적이 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하나의 면적을 수직하게 통과하는 그 속력, 그죠? 그것으로 우리는 m닷을 또는 질량 유량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위니까 예를 들면 초당 1kg의 물이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빠져나가는 그 면적이 그러니까 속력은 이쪽 방향, 그리고 여기서의 면적은 이쪽 방향. 그래서 서로 수직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력은 이쪽 방향, 그다음에 면적은 이쪽 방향. 그래서 수직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동심원, 그죠? 요 점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모든 이 원의 이 표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모든 속도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말은 즉슨 멀리 여기서부터 반경 방향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유체가 나아가는, 유체가 그 퍼져가는 그 면적, 그러니까 유체가 통과하는 그 면적이 안에서는 요만큼, 바깥에서는 요만큼, 이만큼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m 닷은 로 VA인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면적이 커진다고요. 어떻게 커지냐면은 이 지름이 아니면 이 원주만큼 커지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 2파이 r 우리가 말하는 그 원주라는 게 2파이 r인데 여기서는 r 값이 1이고요. 여기서는 r 값이 2고요. 여기서는 r 값이 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애초에 이 면적 자체가 r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체가 퍼져나가는 이 면적 요 라인이 길어진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단위 시간당 똑같은 질량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를 해야겠죠. 우리가 만약에 인컴프레서블 플로우 고려한다고 치면은 로우 값, 그러니까 데ን시티, 그러니까 밀도 값은 고정이 되더라도 얘가 증가하면 그것만큼 얘도 감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어떤 위치, 어떤 그 면적을 잡더라도 똑같은 질량이 쭉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되게 빨리 나오고요. 여기서는 되게 빨리 흐르고요. 바깥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천천히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뭐 분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쪽에서는 되게 강력하게 또는 되게 빠르게 물이 분출되는데 바깥에 먼 지역에서는 되게 천천히 분출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햄닷은 로 VA인데 얘가 이 파이 R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컨스턴트한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얘는 R분의 뭐 1 이런 식으로 얘가 R에 비례하니까 얘는 R분의 1에 비례해서 곱해가지고 그 방향 뭐죠? 그 반지름의 거리에 따른 어떤 변화 계량이 없게끔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벨로시티 값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일단 세타 값은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성분은 없기 때문에 바로 0이 됐고 직관적으로 이거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레디얼 방향으로는 분자는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모는 R이라고 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력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또는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거는 R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했는데 R이 감소해서 거의 0이 가까워지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차피 컨스턴트 동일한 값이니까 상관없고 얘가 0이 가까워져야 그러면은 VR 값은 인피니티 또는 무한대 값으로 계속 증가할 거죠. 이렇게 가로축 방향이 이 반경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반경이 0에 가까워질수록 얘는 무한대로 이렇게 치솟을 거예요. 이거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학생들 들어봤겠지만 블랙홀도 비슷하죠. 블랙홀 정확하게 동일하진 않지만요. 블랙홀도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더 빨리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 그 개념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빨려 들어가는 것, 얘는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둘 다 그 속력이 이 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빨라지고 종국에는 인피니티 또는 무한대의 속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그러니까 어떤 특이점 또는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개의 하나씩 가까이 다가가면은 뭐 인피니티 값이 뜬다든지, 인피니티 값이 도출이 된다든지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 그런 점을 또는 그런 엘리멘트를 우리는 싱귤라리티 엘리멘트 또는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싱귤라리티 엘리멘트, 특이점, 특이한 또는 특수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특이점, 이건 약간 그 시사적인 문제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특이점이랑 우리가 사회에서 쓰고 있는 특이점, 예를 들면 AI가 특이점을 넘어서면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사람을 지배할 것이다. 뭐 그럴 때 그 특이점이랑은 좀 달라요.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어떤 구간 또는 특정한 어떤 뭐라고 하죠? 특정한 어떤 조건 또는 그 시기라는 느낌인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특이점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정의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여기에 가까워져서 무한대로 속력이 빠르게 바깥으로 퍼져나갈 거고 얘는 무한대로 빠른 속력으로 빨리 들어갈 건데 이런 것은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 이런 소스 플로우나 싱글 플로우의 이 점, 요 중간점을 우리는 싱귤라리티 엘레멘트라고 부릅니다.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매스 플로우 레이트 M-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근데 M-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3차원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로 VA인데요. VA인데 이렇게 봅시다. 얘가 뭐냐면 킬로그램 퍼 세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거 보면은 얘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되고 그 다음에 A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미터 제곱이 돼야죠. 그래서 보면은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 제곱 요거 두 개 상쇄되고 요거 두 개 상쇄되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세크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 자세히 보면요 이 A라고 하는 이 면적이 미터 제곱의 단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건 2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는 정확히는 3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는 2차원의 면적이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x축이고요. y축이고요. 이런 거 봅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요만큼의 길이를 봅시다. 요만큼의 길이를 보면은 예를 들면 얘가 L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L의 단위는 뭐예요? L의 단위는 2차원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이 L의 단위는 미터일 겁니다. SI 유닛으로 봤을 때 그만큼 길이는 뭐 1m, 2m, 3m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3차원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X, Y, Z 이렇게 봤을 때 요거 말고요. 요거에서 평행하게 Z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하나의 면적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게 L이고요. 요게 뭐 예를 들면 B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L 곱하기 B는 어떻게 돼요? 얘 한 축으로의 길이니까 미터고요. B도 Z축 방향으로의 길이니까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즉슨 아까 얘기했던 m-를 했을 때 m-은 log a라고 했을 때 이 a는 2차원에서 정의되는 이런 면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애초에 m-에 대한 개념이 log a인데 얘네들에 대한 단위를 고려해봤더니 a라고 하는 것은 미터라는 길이 단위가 아니라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면적 단위여야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 점에서부터 또는 3차원으로 봤을 때 x, y, z축 이렇게 해서 3차원으로 봤을 때 이 중간 라인, 요 원통의 중간 라인 요거를 기준으로 요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걸 생각해 봅시다. 앞에 거는 다른 거 뭐냐면 얘는 2차원에서 이 x축, y축 또는 r축, 세타축으로 봤을 때 이쪽 방향 그러니까 하나의 축 방향으로 2차원에서의 하나의 축 방향을 얘기한 건데 이거를 확장해서 지금 이게 x, 이게 y, 그 다음에 확장을 이쪽 방향이네요. 이러한 원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Z축으로 이러한 원이 쭈르륵 Z축 방향으로 쭉 누적돼 가지고 하나의 원 기둥이 됐다고 칩시다.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원이 그려졌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쭉 누적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원이 원통이 되겠죠. 그죠? 원통이 될 거고 그러면은 2차원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유체가 흘러나가는 그 방향 요 면적은 요거 있잖아요. 요 원의 그 뭐라고 하죠? 이 원의
음식값 진짜 갑자기 생각나네. 2파이 r. 그죠? 원주 맞죠? 요거였는데 지금 얘를 3차원을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2파이 r이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가 L이 돼요. 그러면은 요체가 흘러나가는 아까는 그냥 2차원에서 요 면적, 그죠? 이 원의 이 표면 요걸 얘기했던 건데 3차원을 이렇게 증가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원통, 그죠? 원통의 그 사이드 방향, 그죠? 요 옆면의 면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만큼의 길이를요, 이 뒤쪽 방향으로 접근을 쭉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원통의 옆면이랑 똑같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원의 원주가 2파이 r, 그다음에 이만큼 길이를 L이라고 보면은 2파이 RL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S죠. 요거 이 원통의 옆쪽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옆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가 L이고요. 적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 라인, 요만큼의 라인, 요거를 다 따라가서 요만큼 길이를 다 계산하면 그게 2파이 R이긴 한데 우리가 적분을 위해서 쪼개봅시다. 어떻게 쪼개냐면 이만큼의 원을 이만큼의 길이로 이렇게 쪼갰다고요. 이렇게 쪼개봤다고요. 굉장히 작은 길로 쭉 쪼갰어요. 그때 쪼갰을 때 이 쪼개진 길이 이만큼은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은 어떻게 되냐면 r d 세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r이고요. 이게 이쪽 방향 세타인데 d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요 한 조각 또는 하나의 길이에 대해서 중간의 사이각을 우리는 d 세타라고 표현한다고 치면은 요만큼의 거리를 우리는 RD 세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많이 했던 거니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뭔 말이면 원이 있을 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의 길이가 RD 세타라고요. 그리고 이 RD 세타를 0도에서부터 쭉 세타가 0도에서부터 쭉 돌아서 360도까지 다 오면 세타가 0에서부터 360도까지 다 돌아오면 그때의 총 길이가 2파이 r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m-라고 하는 거는 log VA인데 지금 우리가 벨로시티 값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타 값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VR로 봐도 무방할 거예요. VR로 보면 될 거고 incompressible flow이기 때문에 log 값은 컨스턴트한 값. 그러면은 요거랑 요것만 고려해주면 될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어떻게 했냐면 이 면적, 요만큼의 3차원에서 정의된 2차원의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을 이렇게 쭉 요렇게 라인으로 돌아가면서 요렇게 쪼개가지고 요만큼의 넓이들을 다 더하는 형태로 접근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분의 시작점은 세타가 0일 때부터 쭉 돌아서 180도, 360도까지.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면적에 대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고요, VR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DA죠. RD 세타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 L을 보면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DS 요만큼 은 DA라고 표현된 요만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로 V DA를 또는 DS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걸 보면은 일단 세타 나갈 수 있죠. incompressible flow니까. 그리고 VR이라고 하는 거는 R 방향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적분은 세타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타 방향을 하고 있고 그 가상이 R 방향으로의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 뭐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R 방향으로 고정된 위치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당연히 로 값
인테그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고요. VR 값도 R 방향에 대해서만 고려가 있지. 그러니까 R 방향으로만 차이가 있지. 세타가 어떤 값이 되는지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래서 VR도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튀어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원통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L도 세타가 얼마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냥 L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튀어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R 값도 당연히 튀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 D세타만 이렇게 남아있게 될 건데, 이 D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은 세타 0, 2파이.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2파이. 요만큼이 2파이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앞에 있는 요것과 요거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라고 합니다. 얘는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그 유체기의 질량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볼륨 플로우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매스 플로우 레이트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속력으로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m 닷에다가 로우를 나눠주는 로우 그러니까 밀도를 나눠주는 형태로 v 닷을 만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유체의 부피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 v라고 하는 것이 볼륨 그 부피를 얘기하는 건데 단위 시간당 부피가 커지냐 작아지냐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볼륨 플로 레이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3차원으로 쭉 계속 고려하고 있었잖아요. L방향, 요 Z축 방향으로 1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를 가정했는데 얘를 2차원으로 다시 내려서 유닛 랭스당 그러니까 요 길이에 대해서 이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단위 길이당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고려하면 이게 3차원에서 이 원통의 면적에 대한 볼륨 플로우 레이트였고요. 얘를 단위 길이 L이란 것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L만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여기 V 닷에서 아래쪽에 L로 나눠준 값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소스 스트렝스라고 얘기합니다. 소스 스트렝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얘가 이 대문자 형태로 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람다의 강도, 그러니까 소스의 강도를 이렇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람다 값이 크면 클수록 같은 그 반지름 위치에서 훨씬 빠르게 바깥으로 유체가 퍼져나가야 될 거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틀더라도 물을 살살 틀으면은 방향방향으로 움직여서 빠져나가는 또는 방향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유체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물을 많이 틀어가지고 한꺼번에 그 단위 시간당 굉장히 많은 물이 빠져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속도도 빠르잖아요. 그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강도, 이 소스템에서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여기서 얼만큼 빠르게 또는 얼만큼 큰 부피의 유체 또는 물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느냐에 따라서 벨로시티 값도 R 방향으로의 벨로시티 값도 달라지게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우리는 소스 스트렝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수식을 정리해서 VR로 정의하면은 얘가 밑으로 빠져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람다 값이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할 때는 source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오는 방향으로 유체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람다 값이 0보다 작아서 이 VR 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싱크랑 똑같은 개념이 되죠. 그래서 람다가 플러스면 소스, 람다가 마이너스면 싱크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요 파이 밸런스 포텐셜을 고려할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V세타는 0이고요. VR은 R분의 C처럼 이거부터 설명해야겠네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게 VR은
R분의 C래요. C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R분의 1에 또는 R에 반비례하는 함수 형태로 나타날 거다라고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쭉 정의를 해보니까 2파이 R분의 람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R분의 C가 있으면은 2파이 R분의 람다가 사실 R분의 C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C가 2파이 R분의 2파이분의 람다 이렇게 된 거죠. 그 개념.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단순히 컨스턴트한 값을 2파이분의 람다로 표현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VR은 이렇게, V셋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벨로시티 포텐셜에 대한 앞에서 했던 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 소스 플로우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앞에서는 x랑 y에 대해서, 그렇죠? 앞에서는 x랑 y에 대해서 접근을 한 거고, 이번에는 L과 세타에 대해서 정해봅시다. R과 세타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R 세타 디렉션에서의 그 미분 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똑같은 이전에 얘기했던 그 델 오퍼레이터인데 델 오퍼레이터가 x, y, z라고 하는 그 수직 획기적 표기에서 정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 세타 또는 R 세타 C라고 하는 데서 정의가 될 수가 있고, 어쨌건 똑같은 델 오퍼레이터지만 각기 다른 코디네이트에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때 R 세타 C까지에서의 그 코디네이트에 대한 델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거랑 좀 다르게 R에 대해서 미분, 편미분 한 텀이 있고요.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 한 텀이 있고, Z축에 대해서 편미분 한 텀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똑같아요. 똑같은 라운드 X분 라운드, C분 라운드랑 똑같이 생겼는데, 중간에 있는 요거, 세타에 대한 편미분의 앞에 R분의 1이 붙었습니다. 다른 건 별 차이 없고요. 요거만 R분의 1을 더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가 R분의 라운드 바뀌었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가 R분의 1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C분의 라운드는 그대로 라운드 C분의 라운드로 바뀐 거고. 자, 그래서 VR이라고 하는 거는 벨로시티 포텐셜을 R에 대해서 편미분한 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V세타라고 하는 거는 벨로시티 포텐셜을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 건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R분의 1이 항상 붙으니까 앞에 R분의 1을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얘를 R에 대해서 접근하고 얘를 세타에 대해서 접근한 다음에 이 두 개의 벨로시티 포텐셜이 같다라고 정의를 하면 얘랑 같아야 될 거고 얘랑 같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컨스턴트한 값이 여기다가 컨스턴트한 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컨스턴트한 요 텀은 그냥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 영역에 대해서 다 똑같은 값이 퍼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벨로시티를 만들어낸다든지 할 때 전혀 의미가 없어서 얘를 날려버릴 수 있고, 결론적으로 파이는 2파이 람다의 lnr로 정의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소스 플로우에 대한 소스 또는 싱크 플로우에 대한 벨로시티 포텐셜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느냐 이런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책을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벨로시티 포텐셜 가지고 정의를 했고요. 파이 값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립 펑션에 대한 정의 쭉 해가지고 스트립 펑션을 도출해냈어요. 똑같이 지금 얘는 벨로시티 포텐셜인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쭉쭉쭉 해서 완전 똑같은 스타일로 쭉 나가면 이렇게 해서 스트림 펑션은 2파이 람다의 세타 앞에 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여기는 L은 아니고 여기는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유도해 보면은 학생들도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퀴포텐셜 라인과 그 다음에 스트림 라인은 서로 수직한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지점에서부터 유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레디얼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스트림 라인을 그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체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다시 유체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직한 성분이, 수직한 면적이 있을 건데 이 라인을 쭉 이어놓게 되면은 이 라인 위에서는 똑같은 벨로시티 포텐셜 값을 가지게 된다. 왜냐면은 스트림 라인과 이그 포텐셜 라인은 서로 수직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3.11 Combination of a Uniform Flow with a Source and Sink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했었던 Uniform Flow랑 Source, 그 다음에 Sink를 더해 볼 거예요. 컨비네이션을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더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슈퍼포지션 또는 덧셈, 그 선형 방정식의 덧셈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독립변수 두 개를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있는데 그 독립변수를 더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xa가 있고 xb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xa에 대한 함수 fxa랑 xb에 대한 함수값 fxb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개가 더해진 fxa 더하기 fxb 말로 설명하니까 좀 진짜 어렵네요. 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fxa 플러스 fxb가 만약에 fxa 더하기 xp 이렇게 그죠? 독립변수의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진 합을 함수에 넣었을 때 그 값이 각각의 독립변수를 각각 함수에 집어넣어서 더해진 것과 같으면 우리는 이런 함수를 선형이다, 선형적이다, 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걸 설명을 했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라플라스 이퀴에이션이라고 부르는 델 오퍼레이터가 제곱으로 되어 있고 안쪽이 그 psi 그러니까 스트림 펑션이거나 아니면 벨로시티 포텐셜로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 경우 우리가 유동에 대한 라플라스 이퀴에이션이라고 불렀었고 이러한 라플라스 이퀴에이션이 선형 유동이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다뤄볼 건데 일단 우리가 그 벨로시티 포텐셜 생각하지 말고 스팀 펑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러한 유니폼 플로우에 대한 스팀 펑션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소스 플로우에 대한 스팀 펑션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스팀 펑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무조건 0이 나올 거고요. 얘도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학생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여기는 요거를 2차 미분하는 거죠. 얘는 뭐냐면 라운드 x제곱에 라운드 제곱 사이 더하기 라운드 y제곱에 라운드 제곱 사이 더하기 2차원일 경우에 지금 2차원일 경우에는 여기까지 2차원일 경우에는 이까지만 정의가 되는 건데 이까지만 정의가 돼서 0이라는 함수로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또는 r 세타로 정의가 되면은 나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거든요. 라운드 r 제곱에 라운드 제곱 사이 플러스 아마 뭐 r 제곱분의 1의 라운드 세타 제곱에 라운드 제곱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될까요? 나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이게 좀 헷갈리게 생겨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0이 나오면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얘를 r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0이 나오면 똑같이 그러니까 요걸 정리했을 때 0이 나오면 얘는 이러한 라플라스 이퀴에이션을 만족한다 또는 이러한 라플라스 이퀴에이션을 따라서 정의된 스트림 펑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애초에 라플라스 이퀴에이션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이 델 오퍼레이터 제곱이 마치 이렇게 정의한 거랑 마찬가지로 봤을 때 얘를
예를 들면 얘가 x랑 y에 대해서 정의가 됐으면은 요걸로 편미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알파타에 대해서 정의됐으면 이런 식으로 정확히 요런 함수는 아닐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을 건데 어쨌건 이렇게 편미분 알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 했을 때 편미분을 했어요. 근데 그 편미분의 결과가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이 스팀 펑션은 지금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스팀 펑션이구나 라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이 스팀 펑션 같은 경우에도 델 오퍼레이터의 제곱을 취해주면은 정확히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이렇게 개념인데 델 오퍼레이터의 제곱을 취해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제로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스팀 펑션은 모두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선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더한 이렇게 생긴 함수. 지금 보면 얘가 유니폼 플로에서 나온 거고요. 얘가 소스 플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걸 두 개를 더했어요. 마치 xa 플러스 fxb는 fxa 플러스 xb인 것처럼. 얘가요. 이 함수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죠. 마치 이 어떤 함수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죠. 얘도 어떤 함수에다가 얘를 집어넣었다고요. 얘 어떤 함수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마치 xa가 얘고요. xb가 얘인 것처럼.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은 xa 더하기 xb죠. 그죠? 그걸 두 개 더한 건데 과연 이 두 개를 더한 걸 가지고 델 오퍼레이터의 제곱을 수행해주면 과연 0이 나올까? 해보면은 나와요. 나중에 학생들이 과제로 하겠지만 해보겠지만 해보면은 0이 나와요. 그 말의 뜻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도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더라 라는 겁니다. 얘가 마치 요거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 두 개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거랑 요거 두 개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걸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얘도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더라. 그 다음에 덧셈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얘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집어넣었을 때 얘 값이 0이죠. 이것도 0이죠. 얘도 0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더한 것도 0이기 때문에 만족을 합니다. 선형성을 만족을 한다고요. 그걸 증명해낼 수도 있고 어찌 됐건 자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거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선형적이냐 아니냐를 여기 있는 수식 가지고 증명을 한 거고 해보면 알아요. 지금 내가 일부러 증명하지 않을게요. 말고 자 그다음에 유체의 운동 입장에서 봤을 때 유니폼 플로우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소스 플로우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D점이라는 데 소스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원래 이쪽으로 다 계속 뻗어나가야 돼요. 이렇게 다 뻗어나가야 된다고 원래는. 근데 이 뻗어나가는 거에다 플러스 앞에서 유체가 이렇게 막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유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점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나가면서 속력이 R분의 1 형태로 계속 줄어들 건데 줄어들다 보면은 앞에서 들어오는 유체의 운동과 유체의 속력과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유체 속력이 완전히 같아지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들어오고요. 뒤에서 앞으로 밀고 있는. 근데 그 두 개의 속력이 완전히 똑같은 어떤 한 점이 존재할 거라고요. 왜냐면 앞에서는 그대로 v 인피니티라는 속력으로 계속 똑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유동은 r분의 1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유체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앞에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이 유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이 유체의 움직임 때문에 이 속력 때문에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뒤쪽으로 가게 되고 애초에 뒤쪽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체에 또는 스팀 라인이 그려지는 유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앞에서 설명했었던 유니폼 플로우랑 소스 플로우에 대한 스팀 펑션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긴 건 유니폼 플로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스티로스 플로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또는 요 두 개의 스트림 펑션을 더해서 유체를 표현해 봤더니 단순히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나 레이디얼 방향으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지금 보면 스트림라인이 다 이렇게 요 라인 수순으로 요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동의 그림, 그러니까 이러한 스트림라인을 그릴 수 있는 스트림 펑션이 이렇게 생긴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근데 이거는 이러한 스무스한 이런 스트림라인을 그릴 수 있는 스트림 펑션이 이건데 이것은 이것과 이것을 더한 거더라.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엘레멘터리 플로우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상대적으로 복잡한 유동을 쪼개서 또는 이런 유동을 나타낼 수 있는 스트림 펑션을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이런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엘레멘터리 플로우, 기본적인 유동, 초유동 또는 기본 유동이라고 부르는 엘레멘터리 플로우 두 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유체가 봐요. 이렇게 와서요. 여기 맞부딪히는 여기 앞으로 오는 속력, 뒤쪽으로 가는 속력 두 개가 부딪혀서 0이 되는 위치가 있고요. 이러한 위치를 쭉 잡았을 때, 이런 위치를 잡고 봤을 때 유체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래요. 이렇게 흘러가더래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요 지점 바깥에서는 유체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더래요. 요 라인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밑에도 요 라인과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더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유체역학이나 항공우주학개론에서 본 거. 어떤 거냐면 에어포일이 이렇게 있고요. 에어포일 주위로 유체가 이렇게 흐르는 것과 되게 닮았죠. 그 다음에 에어포일 입장에서 봤을 때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유체 유동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벽면, 그러니까 에어포일의 이 벽면에 딱 부딪혀가지고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마치 이 점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 동구스럼 요러한 형태가 마치 에어포일의 리딩 엣지 쪽, 요 라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물론 얘는 이 라인, 이 에어포일의 이 라인이 솔리드, 그러니까 아예 진짜 유체가 뚫고 들어가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진짜 물리적인 벽이고 바깥에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깥 공기가 흘러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하나의 소스가 있어서 소스에서부터 유체가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요 내부, 요 라인의 내부에서 유체가 흘러가는 걸로 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라인 바깥에 있는 이러한 스팀 라인은 마치 에어포일, 솔리드 바디 주위를 흘러가는 에어포일의 스팀 라인을 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더라.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에어포일이 있을 때 에어포일 주위의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는 흘러갈 때의 각각 위치에서의 어떤 속력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야 이 에어포일이 얼마만큼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으로 항공기가 얼마만큼 잘 날 수 있는지를 계산하거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러한 유동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의 유니폼 플로랑 소스 플로를 더해줌으로써 이러한 유동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유니폼 플로우, 소스 플로우 단순히 이 수식 하나를 더했는데 마치 에어포일 앞면에서 발생되는 유체 흐름을 모사 또는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 또는 그 엘레멘터리 플로우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학적인 거고요. 얘도 수학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델링 했고요. 이렇게 모델링 한 거예요. 주체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는 스트림 펑션을 이렇게 정의하자. 소스 플로우 같이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규동의 흐름은 이렇게 스트림 펑션을 정의하자라고 그냥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인데 이러한 간단한 수식들을 조금만 조합을 했더니
실제 에어폴, 예를 들면 또는 뭐 더 복잡해지면 실제 항공기 주위에서 흘러가는 유체의 스트림라인을 그릴 수 있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루지 않을 거고 추후에 잠깐 다루게 될 건데 이러한 소스 플로우, 유니폼 플로우, 뭐 싱크 플로우, 그다음에 뒤쪽에서 뭐 볼텍스 플로우, 더블렛 플로우 같은 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 진짜 항공기 주위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면 항공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날개가 이렇게 있고요. 너무 대충 그렇지만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날개 있고 그다음 밑에 엔진 이렇게 달려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항공기 주위에서 흘러가는 이런 스트림 라인도 그릴 수가 있고 그때의 어떤 뭐 벨로시티 값이라든지 아니면 프레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물론 이거 두 개만 조합하는 것은 아니고 뭐 수십 개 또는 수백 개를 조합을 해야 되긴 하지만 더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엘리멘트 플로우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실제 항공기 주위 또는 실제 물체 주위에서의 유체의 움직임을 표현해낼 수 있더라.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 요거 주위로 흘러가는 이러한 유체의 레이디얼 방향이랑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의 벨로시티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어떻게 고려하냐면 레이디얼 방향의 벨로시티는 얘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거기다 r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세타 방향으로의 벨로시티는 얘를 r 방향으로의 편미분 거기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는 거라서 그냥 수식적으로 얘를 세타랑 r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익숙해 보이는 게 얘는 뭐예요? 얘는 만약에 v 인피니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세타래요. 그러면은 이게 v 인피니티, 얘가 v 인피니티의 코사인 세타고요. 이쪽 방향이 v 인피니티의 사인 세타죠. 그죠?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여기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뭐 이쪽 방향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텀은 뭐냐면은 이 텀과 이 텀은 뭐냐면 유니폼 플로어에서 나온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아까 봤던 소스 플로어에서 나왔던 거. 요거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수식 자체가 얘랑 얘를 더한 거고 얘를 편미분 R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 마치 얘를 R과 세타에 대해서 얘를 R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각각 더해준 그 개념이 되니까 당연히 얘는 유니폼, 얘는 소스에 대한 성분으로 표현이 되더라 거고 그래서 보면 슈퍼포지션 오브 벨로시티 is also valid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얘는 유니폼 플로에 대한 유니폼 플로에 대한 벨로시티 얘는 소스 플로에 대한 벨로시티인데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스팀 펑션 더해준 거랑 마찬가지로 벨로시티 값도 더해줬죠. 그렇게 하더라도 만족이 되더라. 그래서 벨로시티 자체도 슈퍼포지션이 되더라. 더해지더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그러니까 속력이 제로가 되는 요 지점이 어디 있는지 이 지점이 과연 R과 세타로 표현했을 때 어디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조건, 여기서의 물리적인 조건은 뭐냐면 속력이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R 방향이든 세타 방향이든 속력이 다 0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요게 0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0이 되어야 되죠. 왜냐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유체가 움직이지 않는 딱 정체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속력이 딱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얘 0을 만들어주고요. 얘 0을 만들어주면 수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이거부터 봅시다. V 인피니티 값은 무조건 뭐 0이 아닌 값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뒤에 있는 사인 세타 값이 0이 돼야 되는 건데 그때의 세타 값은 얼마예요? 0 또는 180도 그러니까 파이인 거죠. 0 또는 파이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 점을 기준으로 봅시다.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어, 이쪽이 R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이 세타 방향 봤을 때 이 뒤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180도 돌아가지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거나 둘 중에 한 군데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그러니까 속력이 제로가 되는 위치가 있을 거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이 수식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를 넘겨주면 이거죠. 2파이 r의 람다는 v 인피니티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v 인피니티는 2파이 r분의 아니요. 이렇게 봅시다. 자,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은 파이,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2파이 r의 람다는 v 인피니티. 그래서 얘는 위쪽으로 얘는 아래쪽으로 내면 r은 2파이 v 인피니티의 람다. 이게 이거죠.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파이는 요거.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이 지점에 하나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 값이 세타 값이 0인 위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1.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 이 수식에서 그러니까 이 수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세타가 0 또는 파이여야 되는데 일단 파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r값, 그러니까 r과 세타의 콤비네이션을 봤을 때 요게 한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타 값이 0인 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은 2파이 r분의 람다는 마이너스 v 인피니티가 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말의 뜻은 얘는 무조건 플러스 값이라고 보면은 얘가 무조건 플러스 값이면 r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r이라고 하는 것이 레디얼, 그러니까 반경이기 때문에 반경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값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0 또는 파이 중에서 세타가 0 또는 파이 둘 중에 하나인데 0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니까 세타는 파이가 되고 거기에 합당한 r 값은 요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지점 얘가 세타가 0, 세타 90, 세타 180,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가 요거 2파이 v 인피니티 분의 람다로 정의되는 거야. 이만큼이. 그래서 요 지점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더라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지점은 소스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속력과 앞에서 들어오는 속력의 그 타협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치가 이거라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앞에서 더 빠른 유동이 들어와요. 여기서의 소수 강도는 그대로인데 더 빠른 유동이 막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지점이 뒤로 점차 밀리겠죠. 이 점이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고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r분의 1의 그 크기로 속력이 작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위치 반대로 여기서 앞에서 더 강한 유동이 들어오면 이걸 상쇄시킬 수 있는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더 강한 강한 속력이 발생되는 안쪽일 거라고. 그래서 점차 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뒤쪽으로 밀리게 될 겁니다.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 얘의 강도는 그대로인데요. 지금 우리가 중심을 여기로 보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요 점을 기준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 지점이 요건데 얘가 커져요.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미안해요. 보면 되겠구나. 자, 이 지점을 그대로 봅시다. 이 지점 그대로 보고 이만큼이 요건데 이게 커져요. V 인피니티가 커져서 앞에서 더 강력한 유동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지점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게 얘가 커지면 이 값이 작아지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반대로 V 인피니티 값이 점차 작아져요. 예를 들면 10m/s에서 99m, 8m, 7m/s로 줄어들면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더 먼 거리까지 유체가 흘러갈 수 있을 거고, 그죠? 원래는 여기서 10m/s였는데 여기서 봤을 때 18m/s다. 그리고 앞에서 들어오고 있는 유체의 속력이 8m/s다. 그러면 여기가 접지점이 되잖아요. 그걸
여기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는 람다라는 게 소스 스탠스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 단위 시간당 그 볼륨 플로 레이트에 대한 개념인 건데 또는 매스 플로 레이트에 대한 개념인 건데 이게 더 강해졌어요. 이게 더 커졌어요. 그 말은 무슨 뭐냐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유체가 흘러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바깥으로 밀려나서 이 위치가 멀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멀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R값도 증가를 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냐? 왜 여기서 스태그네이션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치점이고 유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두 개 소스 플로우랑 그다음에 유니폼 플로우를 더했을 때 마치 에어포일의 리딩 엣지 부분에서의 유체 그림이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현상, 에어포일 앞에서 발생되는 실제 물리적인 현상을 모사 또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또는 뭐 스트림라인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붙여봅시다. 뭐냐면은 유니폼 플로우랑 소스 플로우는 앞에서 붙였고 여기다 싱크 플로우를 한 개 더 붙입니다. 근데 싱크 플로우는 소스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얘가 람다면 얘는 마이너스 람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고 그 부호만 반대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 코디네이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유체가 이렇게 뿜어져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유체가 빨려 들어갈 겁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 여기서는 뿜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리스팀, 그러니까 그 유니폼 플로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타협점인 여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팀라인이 그려집니다. 근데 아까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인피니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면 무한정 이렇게 가는 유동이 만들어진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무한정 가려고 하던 유동을요 빨아당겼어요. 얘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걸 빨아당겼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를 빨아당겼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치 우리 럭비 공처럼 생긴 오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타원 형태의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튀어나오고요. 여기서는 뿜어서 나오고 쭉 뒤쪽으로 유니폼 플로우랑 같이 뒤쪽으로 쭉 가다가 싱크가 빨아당기고 있으니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빨려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쭉 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유체 흠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과 안쪽에 있는 이 라인과 바깥쪽에 흐르는 그 유니폼 플로우가 맞닿아 있는 이러한 라인이 그려지게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되게 에어포일 같이 생겼죠. 물론 에어포일 형상은 아니긴 한데 이 형상 잘만 좀 변형시키면 마치 이렇게 생긴 에어포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지금 얘는 유니폼 플로어에 대한 거 한 개, 소스 한 개, 싱크 한 개, 세 개만 지금 더한 건데 몇 개를 더 더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잘만 조합을 하면 잘만 더하면은 이러한 에어포일 주위에서의 유동행도 고려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그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에서의 스트림 펑션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어딨니? 요거죠. 여기서 그래서 세타가 있는데 소스에서 시작하는 어떤 임의점 P라고 봤을 때요. 이 P점에 대한 이 라인과 이 라인 두 개를 그은 다음에요. 그때의 세타 값을 세타 1과 세타 2로 비교를 하면은 이 지점에 의한 그러니까 여기 지점에서 유체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 지점에서의 속력 또는 그때의
어떤 스팀 펑션을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세타 1이기 때문에 이 파이 람다의 세타 요거 이 파이 람다의 세타 요거 세타 1이 되고요. 요점 소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싱크에 대해서는 이만큼 세타 2이기 때문에 가 들어가는데 다만 얘는 플러스 람다 얘는 플러스 람다 얘는 마이너스 람다이기 때문에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는 요거 한 개가 없고 요거만 고려했던 건데 지금은 두 개가 이렇게 점점이 있으니까 두 개를 따로 고려해주기 위해서 얘는 세타 1 얘는 세타 2로 구분을 지은 거고 대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도는 서로 광도는 그냥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로 크기는 같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형태로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한번 고려해보면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해보면은, 이제는 이 지점과, 앞에 있는 이 지점과 뒤에 있는 이 지점, 두 개가 다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형태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들어오다가 속력이 제로, 여기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력이 제로인 위치. 그래서 두 개의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지나가는 이러한 스트림라인. 이러한 스트림라인은 이렇게. 이 파이, 푸사이 값을 0으로 둠으로써.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푸사이가 0인 걸로 둠으로써 하나의 스트림라인 이렇게 흘러가는 스트림라인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그 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지나가는 하나의 스트림라인을 우리는 스트림라인이라고 부를 거고 그때의 스트림 펑션의 값은 0이다 라고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3.12 더블렛 플로우, our third elementary flow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것은 수업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거부터는 다음 주 수업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11까지 진행을 했고 다음 주부터 3.12, 3.12, 3.13을 지나가서 3.14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 고생 많았습니다.